자, 베이직 쪽에다가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CSS가 아니라, 자, CSS 쪽이 아니라 HTML 쪽입니다. HTML 쪽에다가 또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li 안에 링크를 달아야 되니까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파일 이름은 시멘틱이라는 단어가 전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자, 요거 .html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 즉 시멘틱. 자, 자, 그럼 여기다가 HTML 문서에다가 간단하게 id 랩 하나 여기 만들고요. 자, CSS로 자, 영역 구조 보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 태그 밑에다가 링크 태그로 자, CSS 안에 자, src에다가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semantic.css.라고 하나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뭐 웹페이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무거나 그냥 페이지를 퍼왔는데, 자, 여기다가 보시면 자, 눈에 띄는 영역들이 보이시죠? 자, 요렇게 큰 덩어리 하나, 그죠? 자, 큰 덩어리 하나 보이는데 이러한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그 밑에 광고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영역, 또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 또 밑에 자 봤더니 자, 회사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중간중간에 일부러 몇 개 빼놓은 게 있어요. 자, 빼놓은 거 몇 개 빼고는 자, 우선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 영역은 자,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더라고 합니다. 자, 헤더라고 하는 아이는 회사에 대한 정보인 로고와 기타 전체 내비게이션을 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흔히 헤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헤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뭐 H1 같은 로고가 들어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헤더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 영역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얘와 다른 페이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독단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어떤 연계점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보이는 것과 아래에 있는 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뉴라든가 뭐 베스트 같은 거, 아니면 별도의 다른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항목들,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섹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아이는 섹션과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본문이란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아티클은 별도의
섹션처럼 어딘가 연결해서 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혼자 독단적으로 있어도 큰 문제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고 영역을 이 광고 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럼 난 이거 아티클로 할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섹션으로 하시든 아티클로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푸터라고 하는 아이는, 자, 이름상 해석상 가장 밑에 있다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푸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회사에 대한 기업 정보, 연락처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카피라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역을 우리는 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다 들어본 용어들이죠. 자,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뭐예요? 요 아이들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으로는 그걸 줄여서, 너무 기니까 NAV라고 이야기를 해요. NAV. 그래서 말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NAV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 따지면 여기도 NAV에 속할 수도 있겠죠. 목록을 가진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자, 여기 아주 자잘하게 들어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른쪽 측면에 이쪽에 별도의 박스를 담기도 하는 어떤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트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런 아이들은 A-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사이드라고 하면은 해석이 있으면 매우 좋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편하고, 클릭하면 찾아가기도 편하고, 장바구니에 담겨 있거나 내가 최근에 봤던 기록이 뭐거나 뭐 파악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쓰는데 큰 문제가 되거나 불편하진 않는다는 거. 자, 그런 영역들은 우리는 A-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아티클이나 섹션 같은 이런 본문들을 한 번 더 감싸서 처리하는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쓰고, 자,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메인이라고 합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는 영역 자체는 생기긴 꽤 됐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딱 드러나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쓰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는 회사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섹션이나 아티클처럼 본문이나 어떤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영역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에서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아직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쓴다면 img 태그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img 태그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냥 써도 문제 없었지만, 흔히 말해서 div 태그로 감싸는 처리하면 끝났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감쌀 때에는 물론 div로 감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는 피규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규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해석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피규어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규어는 그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뭐 본래의 피규어의 뜻은 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림. 네, 그림 맞네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림. 자, 그래서
그림이란 뜻을 담고 있는 영역은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시멘틱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들 UL, OL, DL, DT, DD 등등등, 자, 흔히 말하는 DIV와 스팬을 제외한 용어들은 전부 다 시멘틱 구조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틱 구조의 뜻 자체는 의미론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웹 자체가 영역을 잡을 때도 항상 의미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형식과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D 랩에서 간단하게 CSS로 자, 영역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죠. 자, 캐릭터 셋으로 자, UTF-8 자, 정리할 거고요. ID 랩으로 자, 가로값 960 픽셀로 쓸 거고요. 높이값 자체는 오토지만 최소한의 높이값을 자, 12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지정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나와 있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 리셋 CSS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HTML과 body에서는 마진을 일단 없애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ID 랩 자체도 가운데 위치하기 위해서 마진 오토 쓰시면 가운데 오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나씩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ID 랩에서 밑에다가 내용 쓸 건데요. 전체를 감싸는 박스는 왜 아까 보셨던 시멘트를 안 하나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체를 감는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딱히 뭘 하기엔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 한번 써봤는데, 섹션을 또 혼자 쓰는 것보다는 뭔가 또 다른 영역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또 있기 때문에 애매해지더라고요. 작은 소 웹페이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해져서 그것도 메인으로 쓰긴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div로 씁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div로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자, 헤더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div인데 id 헤더 또는 헤드 박스 이렇게 했다면, 자, 이 아이가 이제는 헤더라고 하는 요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헤더라고 하는 요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가능한가요? 자, 한번 CSS로 넣어 보도록 하죠. 자, 헤더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가로값 100%를 넣어 보고요. 높이값 100픽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색깔을 집어 넣을게요. 조금 더 어둡게 할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결과처럼 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나오는데 굳이 이 아이디를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헤더라고 하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div, 영역 안에, 웹페이지 안에 헤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언급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 자, 대부분 이제 아까 보셨던 광고나 이런 영역을 담을 때 쓰는 게 섹션인데, 이러한 태그 자체, 섹션의 의미 자체는 작은 미니 웹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다가 다시 헤더라고 하는 용어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용어를 아이디나 네이밍을 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익스플로러 하이 버전에서는 헤더라고 하는 태그,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는 없는 아이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헤더라고 쓰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아이디를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맞게끔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클래스 됩니다. 당연히 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이 얘기인 즉슨 아까 익스플로러에서는 헤더나 이런 아이들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은 가능하겠지만, 자, 구형 버전 때문에라도 일단은 자, 헤더라든가 섹션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티클이라든가 미리 다 쓰겠습니다. 자, nav 메인 푸터 A사이드 또 피규어, 자, 이런 태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 순서 없이 그냥 막 썼어요. 자, 이러한 요소들을 뭐 해라? 강제로 사이즈를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옵션이 달린다는 거죠. 물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굳이 안 써도 다 인지합니다만, 인지 못하는 용어들이 있거나 형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결국에 이 아이도 리셋 CSS에 들어간 어떤 용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내려가서, 자, 이거는 리셋이죠.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서 섹션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섹션이라고 하는 요소를 쓰기보다는 id라는 명칭을 가지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뷰 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뭐 원하신다면 뭐 add view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죠. 광고를 볼 수 있는 영역, 뭐 이라는 해석으로 하셔도 되니까. 자, 결국은 이 아이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id add view box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가로값, 높이값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하나 생성을 해보자면, 자, 문제없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진이나 패딩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섹션을 담아주게 되어져 있고요. 자, 아티클도 볼게요.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아이도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얘도
이름을 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 저는 뭐 컨텐트 박스라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컨텐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컨텐트라는 태그가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컨텐트라고 하는 태그는 없어요. 없는 요소예요. 물론 만들어 놓고 id 콘 해서 얘를 쓸 수는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id 컨텐트 박스라고 쓰고 가로값 100%, 뭐 높이값 1000 픽셀,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고 또 밑에다가 id 콘 임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로값 100%에 높이값 200 하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면 자, 이 id 콘이라고 하는 아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없는 용어를 강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를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언급을 하셔야 그제서야 내용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 컨텐트는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한다면 자, 웹 HTML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자, 특히나 5.0 버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없는 용어들을 여러분 원하신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태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XML이라고 하는 기법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XML이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태그를 만들고 거기다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XML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태그를 쓸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XML의 기법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있지 쓰지는 않아요. 자, 염두를 해두시고 컨텐트라고 하는 태그는 요소는 없다. 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담는 공간은 섹션과 아티클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다가 이제 설명 쭉 들어가고 주석을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푸터라고 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푸터는 여기다가 저는 풋박스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그러면 풋박스라는 아이는 맨 밑에 하단에 대부분 들어가죠. 그래서 가로값, 높이값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편적으로는 어둡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많이들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그쵸? 여태까지 HTML, CSS 레이어 짜보시면서 그냥 이 자리들이 다 뭐예요? div였을 뿐. 그쵸? div였을 뿐 다른 거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각각의 의미 있게끔 해석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자면 여기가 전부 다 div만 있으면 헷갈리니까 조금씩 뭐 한다? 용어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처리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흔히 뭐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옛날에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어때요? 김치를 위한 냉장고가 따로 나오고 화장품을 위한 냉장고가 따로 나오고 와인을 위한 냉장고가 따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냉장고라는 제품이 따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 하나의 형태가 각각의 기능과 요령에 맞춰서 추가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대부분 이제 섹션과 아티클을 같이 감싸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아티클을 2개 또는 3개를 만약에 했다. 자, id 예를 들어 컨텐트 내용이 아니라 뭐 인기 있는 거 아니면 뭐 최고 베스트
상품에 대한 뭐 인기에 대한 상품을 넣었다. 위로 넣었어요, 일부러.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형태도 우리는 또 만들어 넣겠죠. 자, id 베스트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값 너무 크면은 뭐 80 픽셀 아니 80% 이렇게. 자, 뭐 민 위드 800 픽셀 이런 식으로. 높이값 500 픽셀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너무 꽉 차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중간 하나 사이즈 다른 걸 넣었어요, 일부러.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또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구획이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들어가는 용어가 물론 섹션으로 감쌀 수도 있고 다른 건 또 가능하겠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싼다 라는 얘기입니다. 메인이란 태그를 가지고 이 내부에 섹션도 담아도 되고 아티클도 담아도 되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다가 감싸서 어떠한 내용들을 본문 내용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id 또는 뭐 클래스로 하셔도 되고, 자, 저는 자, 콘, 뭐 랩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한 단어 쓰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콘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이곳에서 당연히 가로값, 높이값 쓸 거고, 필요하다면 패딩 자 위아래는 뭐 30픽셀에 좌우는 0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따로 만들어 준다던가 해석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자, 틀과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의 결과물을 중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헤더, 섹션, 그 다음에 요 감싸고 있는 패딩 들어간 얘는 메인, 그 다음에 요거 아티클이죠. 얘도 아티클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얘는 푸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들을 똑같은 div와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해석을 다 하자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한두 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로 아직 완벽하게 시멘틱을 다 쓴 건 아니에요. 시멘틱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자, 추가적인 내용을 진행하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라고 하는 영역은 웹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가장 주요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즉 로고 또는 메인이 될 만한 텍스트를 넣는 곳이죠. 자, 그래서 흔히 H1을 담죠. 이곳에는 사이트 네임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어떠한 이름을 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 헤더라는 곳을 기반으로 각각 파생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흔히 섹션은 그 사이트 기준으로 추가적인 설명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곳은 H2로 하위 레벨에 대한 설명을 담습니다. 자, 이곳에 add
광고 영역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아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한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해당한 얘를 기준으로 담게끔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H3가 아니라 얘와 동급이잖아요. 동급이기 때문에 H2여요. 하위 레벨이냐 동급이냐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로 자, 사이트 요약 내용 쓰시든지 아니면 사이트 내용 뭐 이렇게 쓰시든지 뭐 어떤 언급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러한 영역 안에서 다시 또 인기 상품과 그 다음에 본문 상세 내용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메인에 대한 보고 계신 이 영역을 기준으로 다시 뭐합니까? 하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쓰느냐? H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상품. 상품이라고 쓴 거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자, 여기도 방금 전에 쓴 이 공간에 대한 하위 설명이라면 또 이게 다르지만 얘는 얘대로 따라가는 거고 얘는 얘대로 따라가는 그냥 동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주요 상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형태가 끝이에요. 얘도 H3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을 담는다 그러면 또 H4가 될 수 있고 H6가 될 수 있겠죠. 푸터 보겠습니다. 푸터의 경우는 메인과 동급이기도 하지만 또 헤더라고 하는 영역에 정확하게 사이트 네이밍이 들어갔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이트는 뭐예요? 이렇게만 들어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상세 설명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푸터예요. 회사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바로 얘랑 동급 레벨이기도 해서 H2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는 곳이라고 많이들 쓰죠. 자, 무조건 동급이라고 해서 H3를 써야 된다. 똑같이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얘가 H4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컨텐트 박스가 H4로 된다면 말 그대로 이 내용의 하위로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처리를 한다 라는 제목은 H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반드시 입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각각의 제목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자, 아까 보셨던 추가 내비게이션 같은 형태겠죠. 자, 이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바로 밑에 여기다가 NA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회사에 쓰이고 있는 헤더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GMB라고 하는 영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은 하나, 두 개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GMB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 박스라고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눠서 가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기준으로 어떤 레벨을 가지냐 라고 하면 두 번째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저의 경우는
div로 한 번 더 감쌉니다. 어떻게? 왼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자, 전체 제목이라고 하는 뭐 아이디로 해도 되고요, 클래스로 해도 되고요. 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거나, 오른쪽에 있는 SNS 같은 경우는 자, 저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니까 소셜 내비라고 쓰거나, 아니면 개인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유저 내비게이션에서 뭐 UMB라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div 자체는 박스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박스를 만들고 AC2로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는 일부러 조금 복잡하게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가는 다시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뜻으로 썼고, 각 파트별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웹페이지 전체 내비게이션 또는 메뉴, 여기는 자, 웹사이트 연동 뭐, SNS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각각의 실제로 써야 되는 영역은 아직 디테일하게 넣진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각 파트 영역에 따르는 제목과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사이드. A사이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위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있으면 참 좋겠죠. 자, 브레드 컴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자, A사이드 같은 영역을 딱 만들어 가지고 ID 또는 뭐 클래스, 자, 저는 사이드 박스라고 쓰거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져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지? 헨젤과 그레텔에서 보시면 이렇게 빵 조각이 하나 있어요. 이 빵 조각이 역할이 뭐예요? 길 찾기 위해서 빵을 하나 둘 이렇게 흘리고 가가지고 돌아갈 때 파악하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자, 이거의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이 빵 조각을 영어로 뭐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브래드 뭐라고 하잖아요. 브래드 피스는 배우 이름이죠. 자, 웹에서는 알겠다. 브랜드 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네.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에다 이렇게 홈 뭐 클릭해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위치를 어디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뜻으로 브랜드 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뭐 그런 것도 쓸 때 많이 쓰겠죠. 여기다가 사이트 박스 대신에 브레드 크럼브 박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A사이드라고 하는 아이도 용어로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NAV는 헤더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드 크럼브로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비 태그로. 하지만 있으면 매우 좋은 기능이지만 없어도 엄청 불편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A사이드로 넣었어요. 자, 그래서 웹페이지 경로 파악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제가 CSS를 만들어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짜서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슬쩍 다시 보면 헤더라고 하는 태그는 하나의 로고와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주로 담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사이드는 있으면 매우 좋은 기능으로 주로 브레드크럼브나 아니면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것도 많이 넣고, 섹션 같은 경우는 광고나 이런 영역을 많이 담게 되어져 있고, 메인 같은 경우는 섹션을 담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전 일부러 조금 빼놓은 거고, 어떤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형태들을 주로 담을 때, 묶음으로 그룹 처리할 때 div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때로는 메인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iv를 쓰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는 영역으로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까 언급해드렸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깐 빼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의미와 해석들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